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브젝트를 이동을 하고 회전을 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복제를 해주고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분리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스피어 퍼스펙티브 뷰에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확대해서 작업을 해봅니다. Alt W 확대가 됐고요. 현재는 편집이 가능하지 않은 기본 도형이죠. 이 상태에서는 Move 툴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이동을 할 때 각 축을 사용을 하면 해당 축으로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축하고 상관없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아래쪽에 있는 요 사각형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회전하기 위해서는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피벗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역시 해당 축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회전을 하면 해당 축으로만 회전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회전을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 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스케일 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스케일 툴은 원본의 크기를 그대로 반영한 상태에서 조절이 됩니다.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보면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크기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축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움직여보면 해당 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컨트롤 Z.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스케일 툴은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컨트롤 Z.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Select and Squash는 꾹 눌러서 납작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크기의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Move와 Rotate,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회전을 하거나 그리고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본 도형이 아니라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에 작업을 해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Convert Editable Poly 선택이 됐고요. 특정 폴리곤을 하나 선택을 해봅니다. 폴리곤. 자, 그리고 폴리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Move 툴을 사용하면 위치에 대한 변화가 생기겠죠? 자, Ctrl Z. 자, 그리고 Rotate 사용하면 회전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사용하면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기겠죠. 자, 이처럼 선택된 특정 폴리곤 영역에 대해서만 위치와 회전,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전체의 크기 혹은 회전 혹은 크기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셀렉션 모드는 해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Select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후에 선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브젝트 전체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폴리곤 선택 모드는 이렇게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Move 툴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해당 오브젝트가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move to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단순히 오브젝트가 이동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요. 복제되는 방식 클론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카피를 사용하면 원본과 전혀 다른 속성의 객체가 복제가 되고요.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원본 속성과 동일한 오브젝트가 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넘버 오브 카피를 사용하면 복제될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2로 해준 상태에서 OK를 하면 2개가 복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복제될 오브젝트의 이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하나만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하나의 오브젝트가 복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처럼 Shift 키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오브젝트를 복제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메뉴를 사용을 해서 복제를 해봅니다. 툴 메뉴로 이동을 해서 미러를 사용을 해보죠. 미러를 사용하면 거울에 반사돼서 비치는 듯한 그러한 형태로 복제가 되는데요. 미러 액시스를 사용하면 복제될 방향, 즉 축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옵셋은 복제되는 오브젝트와 원본과의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쭉 이쪽 방향이죠. Z축으로 하면 Z축 방향, X축으로 하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현재는 복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아래쪽 클론 실렉션을 보면 복제되는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노 클론은 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러 액시스에 설정이 된 그 설정 값대로 원본 오브젝트의 위치만 변화가 생깁니다. 자, 원본과 전혀 다른 속성의 객체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카피, 그리고 원본과 같은 속성으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미러를 통해서 복제를 해봤고요. 컨트롤 Z.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특정 방향으로 복제를 해주는 어레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어레이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자, 인크리멘탈의 X, Y, Z축을 설정을 해서 복제될 방향과 거리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X축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Y축으로 이 정도, Z축으로 자, 이 정도. 설정된 내용을 미리 보기 하기 위해서는 프리뷰를 켜줍니다. 됐죠? 자, 그럼 현재 이 방향으로 복제가 되고 있고요. 자,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조금 축소를 해봅니다. 자, 조금만 간격을 줄여볼까요? 자, 줄여주고요. 자, 여기도 좀 줄여주고, 여기도 좀 줄여줍니다. 됐죠? 자, 저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밖에 타입 오브 오브젝트는 복제되는 방식, 그리고 어레이 디멘션은 복제되는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 1D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1D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카운트는 1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가 복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만약 두 방향으로 복제를 하고자 한다면 2D 카운트를 통해서 복제될 개수 설정을 해주고요. 복제될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방향으로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3D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복제될 개수 설정을 해주고 방향을 조절을 해주면 설정된 방향대로 이렇게 복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레이를 사용한다면 특정한 방향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됐고요. 좀 축소를 해볼까요? 축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알트 마우스 휠을 사용해도 되겠고요. 마우스 휠을 그냥 단순히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축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복제된 모습을 보니까 이처럼 복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럼 좀 확대를 해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꿔주는 방법 살펴볼까요?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모디파이 맨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뭐 한글도 아무 문제 없이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오브젝트의 색상은 우측의 컬러를 통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랜덤하게 오브젝트의 색깔이 바뀌는데요. 만약 특정한 색깔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용할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한 후에 아래쪽에 Assign Random Color를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설정된 색상으로 오브젝트의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이 색상은 오브젝트의 기본 색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기본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매터리얼, 즉 재질 편집기를 통해서 이미지, 즉 텍스처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특정 색상으로 설정을 한 후에 리플렉션을 통해서 반사되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준다든지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후에 최종 렌더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본 색상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을 때 단순히 구분을 하기 위한 정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여러 개 사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한다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복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분리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해봅니다.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폴리곤 선택 모드를 선택한 후에 분리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회전을 해서 살펴볼까요? 회전하는 방법은 Alt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을 해도 되겠고요. 자, 보다 신속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 기억을 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선택된 이 부분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디태치를 사용을 하는데요. 디태치를 사용하면 선택된 영역을 선택되지 않은 영역과 분리를 시켜서 별도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어태치는 디태치와 반대로 선택된 오브젝트를 붙여줄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이번엔 디태치 선택을 해봅니다. 디태치 창이 나타났고요. 분리되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입력을 해봅니다. 자, 분리된 오브젝트로 해줬고요. 여기서 참고로 디태치 어즈 클론을 사용을 하면 현재 선택된, 즉 분리되는 영역을 별도의 오브젝트로 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은 이 옵션 디태치 에즈 클론이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두 영역, 선택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별도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오브젝트는 완전히 두 개로 분리가 되는 반면 디태치 에즈 클론을 체크한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원본은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지금 선택된 이 영역만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집니다. 자,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체크하지 않고 적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모습을 확인을 한번 해보죠.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by Name을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원본과 그리고 분리된 오브젝트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리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후에 오케이.
자, 그러면 분리된 오브젝트만 선택이 됐죠? 이동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처럼 원본 오브젝트가 이렇게 완전히 두 개로 분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오브젝트를 분리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디태치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크기, 그리고 복제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기본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등의 오브젝트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